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7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6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개미월 갑오일이 되겠고, 일지는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금, 경금, 신금을 다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날을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욱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관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개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월에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했습니다. 큰 소나무라든가 전나무 같은 큰 개념의 나무라고 했고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생목인 것이냐 또는 성목인 것이냐.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자라나고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자란 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목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용시를 취용하는 반면에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적발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월령 자체가 이제 미월이다 보니까 미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오미 남방으로서 굉장히 조열한 그런 구조의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미월이 상반월이냐 또는 하반월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마치 5월과 동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월의 간목이라 하더라도 상반월, 즉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는 5월과 같이 용신을 취용하고,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왕하면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금수가 진기하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미월이라 하더라도 대서 전이 되게 되면 5월과 동론하기 때문에 이때는 성목으로 보지 않고 생목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미월의 간목은 일단은 개수를 용신으로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취용이 될 것이고, 또 개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죠. 미월,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이면서 개수 입장에서 미월 같은 경우 특히나 건조하면서도 건토인 미토가 사령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굉장히 하다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금이 있어서 개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능히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하고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미월인데 대서가 지났다라고 하면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취용해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발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초학하시는 분들이 진술 중미월의 상반월과 하반월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까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상반월 하반월을 일단 구분하지 마시고요. 미월의 사주 전반적으로 금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수 경금을 쓴다라고 하고, 미월인데 사주에 금수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정화 경금 위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4, 5 미월은 염상절이기 때문에 일단 정화 경금을 쓰기보다는 개수 경금을 쓰는 사례가 더 많을 것이다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다음으로 두 번째,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인데,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인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쇠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왕쇠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 또는 왕상휴수사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결국은 사주 8글자 안에 있는 5가지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 왕쇠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핵심이 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인공과 같은 개념이고요. 이 주인공이 힘이 있어야지만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인데, 일간이 너무 약하거나 또는 일간이 너무 신왕하게 되면은 사주를 끌고 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를 끌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내 자신의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일간이 힘이 있어야 내 삶을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왕하거나 일간이 너무 약하면 내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한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핵심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용신치용법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꼭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왕세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이고 한열을 보는 것이 바로 조후용신법이 되겠습니다. 이 2가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미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음토가 됩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일간인 간목인 내가 토를 월지에는 미토를 극하게 되죠. 목극토의 관계. 나를 극하는 것 극하자, 내가 극하는 것은 극자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재성이 되겠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도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재물로 표현을 많이 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처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흥오락. 이런 것들인데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면 이거를 우리가 신약제왕 또는 제다신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재물인데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그 재물이 내 것인데 일간이 약해서 일간이 약할 때 재성이 왕하면 제다신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다신약 이렇게 되게 되면 재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성이 왕하면 그 왕한만큼 일간도 왕해야죠. 신앙제왕한 국세가 되어야지만 현모양초도 얻을 수 있고 재물도 얻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재성을 통해서 우리가 명예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지만 식재간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왕세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재성은 다시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는 발을 정자를 가지고 있고요. 편제는 치우질 편자인데 이걸 가지고 월급이네 일확천금이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정제는 예측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측 가능 반대로 편제는 예측이 좀 어려운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재물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월급이라든가 이자 같은 것 내가 일을 하면 어느 정도 보수는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있죠. 이거는 정제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내 본처를 정제라고도 하죠. 편제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 유산 상속을 느닷없이 받는다거나, 땅이 갑자기 가격이 오른다거나,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된다거나, 주식이 폭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정제나 편제라 재물로 보는 것은 똑같고요. 정제가 좋으냐 편제가 좋으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한테 정제가 됐든 편제가 됐든 유용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저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감당 못하면 정제든 편제든 다 뭐가 되죠? 빚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정제가 될 것이죠.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말하는 거고 편제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러니까 내일 음목인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 음의 관계 그래서 내일은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목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정제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국을 볼 때는 월지에 있는 지장간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정화가 초기로 되어 있고요. 을목이 중기로 되어 있고요. 기토가 본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투출이 되지 않으면 본기인 본기가 기토이기 때문에 정제격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미중에 있는 지장간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상관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목이 투출됐다라고 해서 겁제격으로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화가 투출되거나 기토가 투출되거나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을목 그냥 의미가 없다. 을목이 투출됐다고 해서 겁재격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제격으로 볼 것인데, 미월은 토왕절이 되겠습니다. 진술, 축, 미월이 모두 토왕절이 되죠. 사계월이라고 해서 진월은 목의 끝자리, 봄의 끝자리,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는 여름의 끝이죠. 그래서 4개월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 진월, 술월, 축월, 그리고 지금의 미월이죠. 반면에 목은 미월에 약간 신약하죠. 그래서 미월에 간목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신약한데 재성이 왕한 국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월에 저 왕한 재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거나 또는 비견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아까 말했던 왕세의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월은 토왕절이지만 사오음이 남방에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열하다, 건조하고 뜨겁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 중에서도 미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진토와 축토는 습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은 뜨거운 여름에 메마른 사하라 사막 같은 뜨거운 모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뭐에 조후도 필요하다. 반드시 인성인 물이 있어서 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후시켜주고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미월의 간목이 뭐하지 않는다? 고사하지 않는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개수를 얻어서 개수가 목을 생하고 미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미토 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의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 금생수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어야지만 그 개수가 마르지 않고 목을 생하고 조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금이 왕해지는 경우에는 참고로 정화를 취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해 두신다라고 하면 묘월에 간목이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의 사화를 얻었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사오미 남방으로서 여름,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여름이 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지에서 사화를 보게 되면 사미 방합, 사하고 미하고 합해서 방합이 형성이 될 것인데, 일제에서 다시 5화까지 봤죠. 그러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4, 5미 방합을 완벽하게 이렇게 구전하게 됩니다. 구전이라고 하는 뜻, 모두 갖추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렇다고 하면 마치 5월의 간목처럼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물론 이제 일간 간목도 뿌리가 약해서 신약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화는 생화해서 목이 화를 생하는데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저거는 설기태과가 되죠.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한여름에 엄청나게 기온이 40도, 50도까지 끌어오르고 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냥 말라 죽습니다. 고사라고 하죠. 말라 죽으면 연간의 을목이 있고요. 역시나 을목은 수가 없으면 목분비회 한다라고 합니다. 목분비회 또는 목분비회라고 하는 뜻은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왕목분이라고 하죠. 화왕목분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해서 나무가 불에 탄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에 간목이 수가 필요한데 역시나 또 지지로 방합까지 형성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어 주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간도 미의 간신히 통근할 뿐이지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월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개수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허상과도 같다. 하늘을 보아하니 쨍쨍쨍쨍 햇빛이 내려치고 있는데 흰 구름이 허연 구름이 잠깐
약간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급선무 생시에서 물을 얻는 것, 술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의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 먼저 생시 갑자시가 되겠습니다. 갑자시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개수에게 뿌리를 둬도 좋을 것 같지만은 일지의 오화하고 자수하고 이거는 자오충이 되기 때문에 쇠신충왕 왕자발이라고 해서 약한 신이 왕한 신을 건들게 되면 왕한 신이 오히려 승질을 낸다. 그래서 자수가 거의 이건 뭐와 같습니까? 독수오건이라고 하죠. 또는 뭐 한 방울의 물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뭐 개념. 독수오건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볶아져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배수거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잔의 물로 한 수레의 불을 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한 잔의 물로 한 수레의 불을 끌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지금 독수오건, 배수거신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차라리 갑자는 좌우충이 돼서 안 좋았죠. 차라리 을축시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충미충은 되지 않고요. 뜨거운 열기를 습토이기 때문에, 축토는 어떤 토, 습토이기 때문에 열기를 흡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개수가 축의 간신이 통근도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화가 너무 왕한데 술토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술토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이제 낮춰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열기를 축장시킨다라고 하죠. 마치 내화 벽돌처럼 뜨거운 열기를 담아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술토 또는 미토라고 봅니다. 그래서 술시, 만약에 이것이 시가 갑술시가 될 수가 있겠잖아요. 갑술시. 그러면은 이 술이 되게 되면 이 술토가 어떻다? 열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술합까지 되죠. 뜨거운 열기를 가중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갑술시의 술토를 보면은 좋게 보기가 어렵겠고, 병인시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간목이 약했던 거면 인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근데 사오미 방압에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조열함이 극심해지겠다. 개수는 이건 없는 것과 같죠. 무조건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생시가 이제 정묘시. 또 마찬가지로 일간 간목이 묘의 뿌리를 둘 수는 있다 하더라도 오미 옆에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너무 왕하다. 그리고 미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식신격이라기보다는 상관격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생시가 되겠습니다. 수가 너무 약한 것이 문제, 무조건 금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현재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축도처럼 이제 진토라고 하는 것도 물기를 머금고 있는 수토이기 때문에 개수가 뿌리는 둘 수 있다 손치더라도, 개수가 진의 뿌리를 얻는 이론보다는 무토가 투출해서 개수를 파극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생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간목이 진의 통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 사오미 방압 역시 기토가 있어서 또 간목하고 이렇게 탐합하는 것도 좋지 못하고, 핵심은 일간이 약한 데다가 신약한 데다가 수도 없어서 조후도 안 됐다. 둘 다 안 맞은 거죠. 이거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 상태에서 경금이 수를 생할 수도 있겠지만, 경금이 만약에 이 간목을 극한다고 하면 일간 자체가 약간 중에 극과설이 교차가 되죠. 극설, 교집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신미시 역시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임신시, 계유시, 임수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임수 개수가 다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뭐 조후도 될 수 있고 간목을 생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조후의 개념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봤다라고 하면 왕세의 측면에서 간목 자체가 신약한 것은 변하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금수보다는 목화운 쪽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계유시 마찬가지 갑술시는 설명드렸고요. 갑술시 술토로 뜨거운 열기를 흡습할 수 없다. 오히려 열기를 가중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중에서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생시는 을해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겁재인 을목이 투출되는 것은 썩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해수에 있습니다. 해수가 있음으로
해수로 인해서 개수가 통근 가능하죠. 더해서 갑목도 해수를 보게 되면은 통근이 가능합니다.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세와 한여를 저 해수 하나로 딱 해결을 할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막 좋으냐?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해수를 얻어서 갑목도 뿌리를 얻고 개수도 뿌리를 얻었다. 운은 요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을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남녀불문하고 이제 자대운, 해대운이죠. 여자도 자대운, 해대운이 오게 되겠습니다. 자, 해대운이 오게 되면 남녀불문 사회충이 될 것이고, 자대운이 오게 되면 남녀불문 좌우충이 되겠죠. 여자는 45세, 55세에서 20년간, 남자는 66세, 67세, 20년간, 66세부터 이제 20년간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남자는 그래도 노년, 여자는 중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날일 자체 좀 그렇죠. 이거는 20년간 충을 해서 사주 구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틀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 보는 것이고, 일단 오늘 태어나야 된다. 저는 뭐 적극적으로 하나의 생시 을해시를 추천드린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